네, 안녕하세요. 촌으로 갑시다. 촌스러운 방송입니다. 네, 오늘 정부에서 농촌 체류형 쉼터에 대한 세부 설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 33평에 이내에 할 수가 있고, 즉 10평에 할 수가 있고, 데크나 정화조 이 시설, 기반 시설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순수한 그 바닥 면적, 전용 면적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설치 면적이 10평이고요. 그리고 뭐 데크, 그리고 뭐 처마나 그리고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또 따로 공지가 되어 있고요. 그런 사항이고 12월 달에 설치를 하기로 하고, 그리고 관련 법률을 정비해서 그 다음 후속 조치를 해서 정비를 하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12월 달에 설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단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기존 농막 같은 경우는 농막에서 그 체류형 쉼터로 업그레이드 하거나 전환할 수가 있느냐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처음에 그 말씀드렸다시피, 예, 어쨌거나 그 시골로 와서 그 주말 농장 그리고 체험 영농 같은 경우는 농막이 기초입니다. 근데 이 농막을 배제하고서 어떻게 체류형 쉼터만 따로 관리를 할 수 있느냐, 그런 법률 제정이 될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얘기를 했었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농막도 일정 그 요건을 갖추면 체류형 쉼터로 신청만 하면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은 12월 달부터 농막을 설치하고, 그리고 농막은 뭐 지금이라도 뭐 설치하는 데 상관이 없고요. 농막 같은 경우는 아주 좋아졌어요, 조건이. 기존의 그 농막은 6평 안쪽에, 지자체에 따라 다르지만, 6평 안쪽에 정화조도 안쪽에 포함하고, 데크까지 심지어 포함하고, 이렇게 해갖고 사실상 농막은 뭐 4평, 5평까지 줄어드는 이런 경우도 생겼었는데, 이런 염려가 없이 순수한 설치 면적이 이제 6평입니다. 6평이고, 그 다음에 데크나, 그 다음에 정화조 면적은 따로 계산을 따로 하는 거니까 계산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여유가 생겼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뭐 정화조가 어떠느니 뭐느니 말이 많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정부에서 이미 발표했지만 농막에서 잠을 자도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와 같은 부분으로 많은 또 문제점도 있었고 서로의 분쟁 요소도 있었는데, 농사용으로 해서 잠자는 거는 다 허용이 된다고 미리 얘기를 했었고요, 작년 벌써. 그러니까 이제 잠자는 거는, 농사용으로 해서 잠자는 거는 문제가 안 되고, 그리고 정화조 같은 경우도 6평 외니까 문제가 안 되고 아주 좋아졌죠.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농막 하나만 갖고도 불편함이 없이 주말 농장, 그리고 심지어 뭐 가족 건강을 위한 거, 그리고 애들 뭐 체험 영농 충분히 다 할 수가 있고 또 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더해서 이제 체류형 쉼터까지, 이제는 이 체류형 쉼터가 왜 이렇게 그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느냐 하면은, 지금까지 시골에 내려가는 거는 오로지 그 농사만 지어라는 이런 봉건주의 사상에서 반로가 돼 갖고, 농사 짓는 사람만 농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농사 짓는 사람만 농지를 매매하고 살 수 있고 팔 수 있고, 이렇다 하는 것을 법률적으로 자꾸 해석하기 때문에 주말 영농이나 이런 곳이 갈 곳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번에 이 정부가 아주 대폭적으로 완화를 하면서 거기다 체류형 쉼터까지 10평으로 이렇게 왕창 이렇게 오픈을 한 거, 이건 정말 환영할 일이고요. 정말 우리나라의 건축 문화,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주거 문화까지
상당한 변혁을 일으키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쉼터가 10평이고 이것저것 다 해서 주차장까지 활용이 되니까 주차장까지 한 면을 차 한 대 댈 수 있는 것까지도 주차장도 허용이 됐죠. 거기에다가 10평에다 순수한 그 설치 면적이 10평이고 그리고 거기다 정화조나 기본시설 그 처마를 1m까지 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데크 같은 경우는 가장 넓은 면적에서 1.5배를 곱하면 되는 거고 그거는 이제 나중에 계산해 드릴게요. 그런 식으로 넓은 것도 데크를 만들 수가 있고 이러니까 굳이 뭐 전원주택에 수억씩 들여서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개념이 뭔가 하면 돈 있는 사람은 일단 전원주택을 해야만이 뭐 시골에 뭐 도움이 되고 건축에 뭐 도움이 된다. 이런 아주 그냥 편협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거를 이번에 이 정부 들어서 왕창 풀었어요. 그러니까 완화를 시켜서 이제는 이 국토 효율성으로 해서 다가가야지. 이 농사를 짓느냐 안 짓느냐 우리나라가 나중에는 이제 뭐 기근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이 농산물이 없어질 때 그때 가서 우리가 그 화전민 같이 그때 해서 농가 밭을 개간해가 거기서 이제 이 곡물을 얻어다가 우리는 먹고 살자. 이런 완전 임진왜란 때 하던 생각들을 갖다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아무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의 효율성 그리고 그 다음에 도농 간의 균형 발전 면에서도 이번에 정말 잘한 겁니다. 정말 아래서 깨어난 기분이고 정말 참 정치 싸움 하는 거 보다가 못해갖고 그랬는데 그나마 정치에서 이런 좋은 소식을 이렇게 접할 수 있으니까 그나마 한숨이 좀 놓이네요. 네, 그건 그렇고 그래서 이제 12월 달에 하게 되면은 이제 제일 먼저는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제 이 토지를 매입하게 되고 토지 매입하는데 사실상 그 땅을 사는데 보통 보면은 뭐 소요되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한 달 내로 사는 사람은 살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근데 이제 2달, 3달 정도 가게 되면 그다음부터 토지를 살 확률은 아주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것 고르고 저것 고르고 이러다 보면은 이제 한 6개월 이상 저 땅을 본 사람들은 3년 내로 땅 사기 힘들다. 왜냐하면 이거 상품처럼 이것저것 고르다가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뭐 이게 자연인데 그야말로 생긴 대로 땅이란 게 있는 건데 이걸 인공적으로 공학적으로 이걸 해갖고 맞추려고 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땅이란 게 그렇게 계산을 해서 접근하면은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내가 감수를 하고 내가 개척할 수 있는 부분은 내가 보완해서 사용하든가 아니면 보완이 안 되는 건 그냥 자연으로 내버려 두고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게 이 토지를 보고서 가장 행복하게 자연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예, 오늘 그래서 이 12월 달에 쉼터가 되게 되면은 그 전에 땅을 사야 되는데 언제를 사야 되느냐. 지금도 사실상 조금 늦었다고 보거든요, 저는. 왜냐? 이제 보세요. 이제 7월 달 다 갔죠. 지금 8월 달입니다. 8월 달. 그럼 8월 달부터 한 달간 땅을 사게 되면 9월 아닙니까? 9월 되면 이제 분할을 하게 됩니다. 물론 뭐 시골 땅 같은 경우는 100평, 200평씩 잘라서 팔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잘라져 있는 땅값은 무지 비싸요. 100평씩만 따로 이렇게 분할되어 있는 건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0평, 2000평 되는 걸 갖다가 5명이든 3명이든 나눠서 사자. 이렇게 되는 것이 분할이거든요. 이 분할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분할 기간이 있습니다. 측량을 해야 되고 측량이 되면은 그 이후에 또 분할까지 시간이 또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시간을 잡습니다. 그러면 이제 8월 달, 8월 말에 땅을 산다. 그러면 9월 한 달 가죠. 그리고 10월 중순 정도에 됩니다. 어리버리 하다가 보면은 기초 토목 공사를 하고 또 그리고 농막을 제작을 하는데 이게 12월 달부터 되니까 이제부터 농막들이 바빠져요. 회사들이, 농막 제작 회사들이. 농막도 해야 되지, 쉼터도 제작해야 되죠. 좀 바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한 2달이면은 제작이 농막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이 농막 자체가 사실상 뭐 한 3달 정도 늘어진다. 차 사는 것처럼 차 기다리는 것처럼 3달씩 늘어진다. 그러면은
10월 달 가갖고 농막을 언제 봤습니까? 한겨울 2월 달에 아주 혹한기에 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2월, 3월, 4월까지 우리나라 땅은 혹한기로 땅이 얼었습니다. 팔 수가 없어요. 거기다 배관도 할 수가 없고 수도를 묻을 수도 없어요. 그럼 어쩔 거예요? 4월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4월 달에 공사를 하고 어정쩡 하다 보면 5월 되고 6월 되고 봄농사 다 놓치고요. 그럼 결국은 한 1년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뭔가 오늘 잘 들어보시면은 뭐 이걸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참조만 하시라는 거예요. 네, 오늘 이렇게 100평, 120평, 150평을 알려드릴 텐데 이걸 보시고 제가 미리 여기 와서 농막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그리고 배수시설, 생활용수를 배수할 수 있는 시설하고 그리고 도로가 접해져 있는 것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거니까 이걸 먼저 보고서 제가 판단을 해서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가격도 거의 사실상 한 60% 밖에 안 되는 가격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니까 와서 보시고 판단해 보시고 마음에 들면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그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 절차는 이것저것 하려면 골치 아파요. 모르면서 뭐 알아서 가는 거는 그 한가한 사람이나 그렇게 하는 거고 뭐 내가 알아서 해갖고 열심히 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은 똑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모르면 맡기세요. 맡기시면은 알아서 하되 비싸면 하지 마시고 싸면은 하면 되는 거고요. 적당하면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오늘 100평을 알려드릴 텐데요. 여기 들어오면 여기부터 진입로 앞쪽이 여기 이제 4m 띄워서 도로가 이렇게 뒤로 해서 이쪽이 차 있는데 저쪽으로 해서 도로가 이렇게 나갑니다. 산 밑으로. 그리고 여기 제일 앞에가 120평이고 들어오는 진입로는 이렇게 포장이 잘 돼 있고요. 그리고 마을에서 들어오는 길도 저 앞에 저런 식으로 아스콘 포장이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하얀 띠가 있는데 하얀 끈이 있는데 여기가 120평입니다. 첫 번째 땅이에요. 1호라고 하죠. 1호 1호 땅이 이렇게 해서 저 강까지 돼 있고 그리고 이쪽으로는 저 저 절벽 번면 위쪽인데 저거는 이제 뭐 번면은 이제 한쪽이 경사각이니까 저 위쪽에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해서 옆으로 이렇게 가면은 저기 있는 지금 저 임시 천막 같은 이런 농막 이런 앞쪽까지 연결되어 있는데요. 와서 보시면은 제가 지번을 알려드릴 거예요. 빨간 말뚝 있습니다. 여기 보시고 이렇게 첫 번째 땅입니다. 여기 120평이에요. 여기서부터 저 아래 하천까지 120평이고 그리고 생산관리 지역이라 그리고 들어오는 이 길 이렇게 해서 4m 도로는 이제 공유 면적에 들어갑니다. 뭐 남의 땅 도로를 지나가면 어떻게 하느냐 또 이런 염려하시는데 제가 그 얘기를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요렇게 진입로는 요렇게 쭉 연결이 돼 갑니다. 이렇게 가고 그리고 두 번째 땅 여기는 이제 두 번째 땅인데 여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임시 천막을 이렇게 치고 있어요. 이분은 이제 이 땅을 매입을 하고 이제 계약을 하고 매입을 한 상태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어차피 농막은 12월 달까지 하니까 그러면 뭐 여름 휴가도 다 그냥 날려보내고 가을도 날려보내고 이러면 한 해를 손해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다가 임시로 이렇게 천막을 치고 이렇게 여름 휴가를 여기로 보내기로 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샘플로 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땅을 일단 계약을 해놓고 12월 달까지 여기서 뭐 놀리고 묵히는 게 아니라 12월 달까지 활용을 하세요. 활용을 하시라고. 활용을 하셔서 여기 여름 휴가도 여기서 즐기시고 그리고 이제 뭐 가을 이제 보면 배추 농사, 무 농사에서 가을 이제 김장 그 채소 같은 경우 가을 농사거든요. 가을 농사를 여기서 지을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뭐 하다못해 우리 집 배추, 김장 김치는 여기서 생산하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지금 여름에 이렇게 오시면 되고, 천막도 좋고, 그 다음에 카라반이나 캠핑카 같은 걸 여기다 두고,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즐기시면 되겠죠.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내가 이 땅을 샀다. 요게 이제 120평인데요. 120평을 땅을 샀다. 그럼 여기다 농막을 갖다 이렇게 올려놓고, 아니면 쉼터를 올려놓고, 이렇게 한다고 가정했을 때, 12월 달부터 되니까, 그럼 그전에는 이런 식으로 임시, 이렇게, 시설로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차양막 이렇게 만들고, 햇볕 가리게끔, 이렇게 하고, 안쪽은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 놨고요. 이제 겨울 같은 경우는 이제 여름철에 덥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계곡이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보시면 이렇게 시원한 계곡물 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게 금모래예요, 금모래. 황사, 금모래. 금모래가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애기들이 여기 자작자작 밟고 다녀도 전혀 위험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 자연석들이 있는데 여기 앉아서 발 담그고 이렇게 즐기셔도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인데, 이런 좋은 조건을 내가 돈 주고 땅을 어차피 살 거 미리 사서 이걸 즐기면, 여름 휴가를 여기 와서 즐기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런 자연석 몇 개를 모아다가 여기다 놓으면은 여기가 자연 풀장이 되죠. 요거는 이제 하나의 방법론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고, 120평.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땅. 두 번째 땅은 역시 들어오는 진입로부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어차피 제가 번지를 알려드리면, 여기 오셔서, 현장에 오셔서 제 동영상 요걸 보시고 그대로 아마 탐방을 하실 테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내려오는 요 물은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 샘물입니다. 옹달샘이에요. 산에서 내려오는 샘물이 이렇게 이제 지하 쪽으로 이렇게 표출되어 갖고 지표수로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건 뭐 자연 그대로 둬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다 나중에 어떤 설치를 해도 좋겠고, 그건 나중 문제고요. 일단은 요렇게 빨간 요렇게 말목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줄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두 줄 돼 있는 요 줄로 쭉 일직선으로 나가는 저 땅이에요. 요 위쪽은 120평인데 요건 팔렸고요. 맨 처음에 저 앞에 땅 120평이 있고, 요거 팔렸고, 세 번째. 여기는 이런 식으로 샘플 모델하우스를 이렇게 해봤습니다만, 요거는 이제 이렇게 바퀴가 달려 있는 그런 카라반입니다. 카라반. 요게 이제 이렇게 끌면 저쭉 이제 끌려 나가고 그래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뭐 건축이나 이런 거 타치받지 않고 창고로 써도 되고, 세컨하우스로 써도 되고, 뭐 어딜 써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샘플로 이렇게 한번 해놓아 봤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150평입니다. 150평. 150평인데, 이렇게 경계로 쭉 내려가면서 저 앞쪽에 이제 겨울에 맞닿게 되는 거고요. 폭 같은 경우는 저 앞에 하얀 선이 있습니다. 제가 네 번째 땅을 보여드릴 때 그 끝지점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제 농막이나 쉼터 자리로 이렇게 이렇게 다짐을 해놔서, 밑다짐을 해놔서 단단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 앞에까지 이렇게 150평이고요. 로스가 없어요. 이 경사면으로 인해서 보통 보면은 강원도 땅 같은 경우는 로스가 보통 50%씩 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경사면을 한 절반을 깎아 먹고 절반만 사용해도 잘 건지는 거다 하는 게 경치를 보고 사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경치가 아주 좋은 것 같은 경우는 80%를 날려버리고, 본면으로 경사면을 날려버리고, 위쪽에 살짝 그냥 머리 깎듯이 살짝 깎아갖고 거기서 20%만 해서 농막만 올려놓고 100평이 아니라 사실상 한 20평밖에 사용을 못해도 만족하고 쓰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거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요거는 이제 호스니까 요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요거는 이제 앞쪽에 이제 물 좀 빼려고 이제 호스를 이렇게 해 놓은 상태고, 호스 신경 쓰지 마시고 자연만 보세요.
이렇게 돌멩이를 몇 개 이렇게 한번 갖다 놔 봤어요. 이 돌멩이가 이 안쪽에는 이 밭에서 나온 돌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이 버리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굉장한 이 금덩어리입니다. 이게 한 요 정도면 한 반차 정도 되는데요. 한 50만 원 정도 됩니다. 자연석 사오려면은. 근데 요렇게 아주 돼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강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람이 앉아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발 담그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자연 하천이 이렇게 계곡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깊이가 깊지 않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 여기 와서 이렇게 물장난하고 그냥 뛰어다녀도 여기 뭐 푹 빠지거나 그럴 염려 없습니다. 위험 요소 없고 그냥 사람 발목 정도 살짝 덮을 정도로만 이렇게 얕게 이렇게 자연 맑은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가고 있고, 역시 바닥은 금모래입니다. 금모래라 위험하지 않아요. 뭐 발 다칠 염려 없고 이런 식으로 자연 풀장입니다. 이런 자연 풀장을 이렇게 직접 갖고 있는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가 뭐 돌멩이 몇 개만 갖다 놓으면 여기다 깊이 같은 건 조절할 수 있어요. 흙을 좀 이렇게 긁어내고 모래를 좀 긁어내고 여기다가 돌 몇 개만 쌓아놔도 벌써 깊이가 깊어지고, 더 깊게 하려면 이제 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긁어내면은 아주 깊어지고 이런 걸 사용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연 하천을 이렇게 훌륭하게 끼고 있는 거는 보통 이제 이 가격이 한 40만 원대 정도는 하겠죠, 아무래도. 그러나 촌스런 방송에서는 이제 한 15년 전의 가격으로 이렇게 안내를 해 드릴 테니까 보시고 여기는 이제 일단 직접 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연이라는 거는 이 밭 같은 경우는 사람이 관리하게 되면 이게 이것저것 전체적으로 관리를 할 텐데, 그냥 이 관리가 안 되다가 보니까 자연 그대로 물은 물대로 막 흐르는 대로 이런 물결이 이렇게 치는 게 그대로 다 있어요. 이런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뭐 콘크리트를 하지 않는 이상 빤빤하게 평면으로 나오진 않고요. 이렇게 세 번째 땅입니다. 여기 세 번째 땅 이렇게 여기 일직선으로 해서 저 나무 있는 그 옆쪽에 보면은 옆쪽으로 오른쪽으로 쭉 나오다 보면 저게 앞에 저쪽에 하얀 선이 보이죠?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들어오는 진입로를 보여드릴게요. 요게 이제 4m 도로 이제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여기 포크레인 서 있는 저쪽에서 쭉 이제 왼쪽으로 산 밑으로 이렇게 이제 길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계곡이 저렇게 맑다고 하더라도 저 위쪽에서 쓰는 사람이 예를 들면 비눗물 내리고 뭐 샴푸 같은 거 뭐 하고 이렇게 하면은 오염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일 아래에 있는 사람은 솔직히 뭐 흙탕물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있는데 그건 모르시는 말씀이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본다면은 저기 농막에서 배수 시설 같은 경우는 뒤쪽으로 이렇게 나와서요. 지금 포크레인 밑으로 땅 밑으로 이렇게 배관이 나옵니다. 이렇게 도로 중간으로 배관이 묻힙니다. 그렇게 해서 생활시설, 하수시설 같은 경우는 배수는 전부 다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빠지고 앞쪽으로는 오로지 자연물, 빗물만 떨어지겠죠. 한 방울도 저쪽으로 안 나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 밑에까지 전부 다 깨끗합니다. 그렇게 하고 한 땅 한 개마다 앞에 이제 가능하면 개천으로 내려가는 거를 조금 정리를 해 드릴 거예요. 그럴 테니까 뭐 자연 풀장이다 생각을 하고 한 필지에 한 개씩 자연으로 내려갈 수 있게 즐길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이쪽은 이제 도로면이고요. 이렇게 네 번째 하얀 선 쪽에서부터 이쪽에 저 아래에 보면은 한 15발자국 정도 가면은 요 아래쪽에 이렇게 하얀 이렇게 끈이 또 있어요. 요게 이제 네 번째 땅입니다. 네 번째 땅. 요게 이제 4호.
4호라고 하는데 4자를 좀 우리나라 사람 안 좋아하죠. 그래서 5호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5호.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가서 저기 계곡까지 딱 맞닿아 있는 지점 이렇게 해서 요게 150평. 요게 네 번째 땅. 그래서 요 땅에도 역시 한번 계곡으로 한번 가볼게요. 어떻게 되어 있나. 계곡이 너무 깊으면 또 내려가다가 미끄러질 수도 있고, 또 그리고 계곡이 너무 깊으면 그건 내 계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손으로 닿을 수가 있고 내가 내려가서 하다못해 발 담을 수 있는 이런 계곡이 중요합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쪽 그 땅 안쪽에서 나온 돌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쭉 좀 깔아놔 봤어요. 개천에다가, 하천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계단도 되고요. 자연 계단이 되고, 요거 돌멩이 같은 경우는 여기 앉아서 여기다 발 담그고, 그리고 이렇게 애기들 여기다 물놀이도 할 수가 있겠고, 굳이 뭐 물놀이 하는데 애기들 위험하니까 잡으러 다니고 안 해도 돼요. 여기는 뭐 위험할 요소도 없고 그냥 아래는 맑은 물이고 모래입니다. 금모래예요. 그러니까 위험할 요소는 전혀 없고, 그리고 요 아래쪽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돌멩이 몇 개 주워다가 여기다가 막고, 그러고 나서 여기 모래를 약간 손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깊이가 조금 깊어지니까 나름대로 알아서 이렇게 활용해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토지를 다들 꿈꾸요. 이런 토지를 전부 다 꿈꾸는데, 그동안에 이제 뭐 농막이나 쉼터를 뭘로 할지 좀 헷갈려 갖고 다들 이제 망설였는데, 이제부터는 뭐 농막도 자유롭게 할 수가 있고요. 누구도 시비 걸 만한 이런 그게 없고,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이제는 그 잠을 자든, 뭐 농사용이니까 농사용으로 잠을 자든, 그리고 정화조를 합법적으로 놓는 거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는 할 말이 없어요. 공무원에 와서 따질 것도 없고 옆에 누가 와서 뭐 시비 걸 것도 일철 없으니까 이제 법적으로 합법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원하는 거는 이제 시골 농촌으로 가서 농촌에 가능하면 거주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가져서 좀 외국으로 빠지지 말고 국내에서 결국은 시골 같은데 돈 좀 쓰고 이렇게 해갖고 돈도 서로 돌고 하게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왜 진작 이런 생각을 못했어요. 정치꾼들 그렇게 많아도 지금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정치는 잘 모르잖아요, 솔직히. 그렇지만은 그런 사람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솔직히 아무것도 모른다면 좀 그렇지만은 정치에 대해서 박사보다는 차라리 그냥 서민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이 머리 굴리는 게 오히려 더 좋아. 그게 국민을 생각하는데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정치꾼들 기왕 해봐야 전부 다 잔대가리만 굴리고 지금까지 발전한 게 뭐 있어요? 정치꾼들이 없었으면 우리나라 발전 더 했어. 우리나라 G2까지 갔어요. 미국 다음으로 아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될 거예요. 정치꾼들 때문에 망했어요. 자, 이렇게 저 앞에서 여기까지는 이제 100평입니다. 이제 땅이 너무 크다 하는 분들의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요거는 이제 100평.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제 100평입니다. 이렇게 100평이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은 이제 오셔갖고 보면은, 아니 이렇게 경사가 많이 지고 한데 이런 걸 갖다가 이게 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 없어요. 우리나라 건설 장비가 얼마나 좋은데, 그리고 우리나라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요. 저기 하천 정비를 싹 이쁘게 해주고, 그리고 하천이 조금 깊으면 그런 부분 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자연 그대로 살리면서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만드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개울로 내려가서 저 개울을 즐길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드린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네, 이걸 그대로 판단하시고, 와, 이거 뭐 이제 사람 이거 뭐 완전히 끝장이래 이렇게 생각하면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작업을 하고 있을 때 뭐 이게 이러냐 저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짜증나요.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얘기하란 말이에요. 그죠?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더보기를 참조하시고, 그리고 방문하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촌으로 갑시다. 촌수란.